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은퇴를 앞두고 집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하고 본인은 익숙한 동네를 떠나기가 망설여지고요. 더 큰 문제는 신축으로 가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나이 들어 빚을 지는 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면 후회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주 동네 슈퍼에서 만난 박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아들 집 근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셨는데요. 깨끗하고 따뜻하긴 한데 뭔가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들 젊고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닥할 뿐이더랍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대요. 반면 같은 동네에 계신 최 씨 할아버지는 25년 된 아파트에서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낡긴 했지만 집 앞 병원에서 무릎 물리치료 받고 오후엔 단지 내 벤치에서 이웃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요. 지난달엔 옆집 할머니가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미역국을 끓여다 주셨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집이 주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한 분에게는 잠만 자는 공간이었고 다른 분에게는 삶이 담긴 보금자리였던 거죠. 사실 오래된 아파트는 주변 환경 자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동네가 함께 나이 들면서 필요한 모든 게 자연스럽게 갖춰진 거예요. 걸어서 5분 거리에 내과가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한의원도 있습니다. 약국은 아파트 바로 앞이고요. 시장도 가깝죠. 반대로 신도시 신축 아파트는 아무리 단지 내 편의시설이 좋아도 주변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한 번 가려면 차를 타고 20분은 가야 하고 마트도 멀고요. 젊을 때야 차 몰고 다니면 되지만 나이 들어 운전이 불안해지면 그때부턴 정말 불편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월급이 끊기잖아요.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신축 아파트는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나오는 곳도 많습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는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관리비 차이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작은 돈 같지만 은퇴 후에는 이 돈으로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신축으로 가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 들어 빚 갚느라 스트레스 받는 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빚도 능력이라지만 나이 들면 빚 없는 게 최고예요. 밤에 푹 잘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오랫동안 함께 산 이웃들이 많아요. 서로 얼굴 알고 안부 묻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베란다에 빨래를 널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눈치챈 위층 할머니가 이상하다 싶어서 관리실에 이야기했고 가보니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셨대요. 만약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면 큰일 날 뻔했죠. 이런 게 바로 오래된 동네의 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는 거예요. 가족처럼요. 아픈 날엔 미역국 한 그릇 갖다 주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신축 아파트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주로 살다 보니 복도도 조용하고 엘리베이터도 조용합니다. 깨끗하긴 한데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외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래된 아파트는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축은 구조가 정해져 있어서 바꾸기 어렵지만 구축은 작은 방을 서재로 만들 수도 있고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꾸밀 수도 있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정씨 어르신은 베란다에서 상추랑 깻잎을 키우신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물 주고 가꾸는 재미가 쏠쏠하대요. 싱싱한 쌈채소로 저녁 먹는 맛이 일품이라고요. 이런 작은 행복이 삶의 질을 만드는 겁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식물도 키우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여유롭게 나이 드는 방법이 아닐까요? 물론 오래된 아파트가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차 공간이 좁고 외관이 낡아 보이고 엘리베이터가 좀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많은 구축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외벽을 새로 칠하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작은 불편함이 앞서 말한 장점들을 상쇄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닙니다. 주차가 좀 불편해도 이웃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외관이 좀 오래돼 보여도 관리비가 적게 나온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거 아닐까요? 유명한 건축가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집은 단순할수록 아름답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큰 공간보다는 아담한 공간을 선호하게 됩니다.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포근한 느낌이 들거든요. 집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삶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굳이 비싸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하죠. 은퇴 후 집을 고를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이웃이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 없이 내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집이면 더할 나위 없죠.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오래된 아파트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집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집. 그게 진짜 내 집이 아닐까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은 결국 버리고 갈 것이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욕심보다는 삶의 본질을 챙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화려한 집보다는 마음 편한 집, 비싼 집보다는 부담 없는 집, 큰 집보다는 따뜻한 집이 노후에는 훨씬 소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뒤로 돌아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새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오래된 것 속에 숨어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